핵심 주제 3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1위는 바로 저희 뉴스탑10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 회장 사면 받으려고 실세들 접촉했다. 요 구체적인 정황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노무현 정부 때 2번 사면 특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짚어보고 사흘 전에 이상징후가 이미 포착됐습니다. 직원들 월급 챙겨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말이죠.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한 뒤에 재기를 위해서 그동안 몸부림쳐온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 이 실세들을 전방위로 접촉한 사실을 저희 뉴스탑10이 단독으로 취재한 건데 박성원 논설위원님. 일단 이 움직임, 이 사람의 실세들을 접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이나 사면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정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선 먼저 첫 번째로는 2005년에 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면은 자민련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전달 16억 원을 불법 정치자금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2004년에 형이 확정됐다가 2005년에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면을 받을 때 그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이것을 소관하는 민정수석이 바로 현재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사면은 바로 횡담도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연루가 돼서 구속이 됐다가 역시 사면을 2007년 말에 받는데 이때의 청와대 비서실장이 역시 또 문재인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특별 사면이 같은 정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다. 예,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성완종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특별한 사면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대목에서도 역시 앞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희 뉴스탑10이 단독으로 취재한 이 방금 전에 친박 핵심위원의 증언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박 핵심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성 회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원직 상실 뒤에도 성 회장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몸부림을 쳤다. 스스로 공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면을 받아 20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핵심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도영 차장. 어쨌든 성 회장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결국 2년밖에는 배지를 달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많이 시도를 했고요. 특히 자민련 때는 이 비례대표 2번, 그러니까 웬만하면 당선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3%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이 배지를 달 기회를 놓쳤었죠. 예. 그 이후에 이제 19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총선에 출마를 해서 이 당선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이 총선이 치러지기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자선 콘서트 그런 것들이 무료 기부행위였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배지를 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의원직을 잃은 데다가 이렇게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 징역형을 실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출마가 제한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기회까지 상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면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정권 실세들에게 이 부분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성완종 리스트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성완종 관련된 히스토리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1월에는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새누리당은 다 살고 나만 죽었다. 누구는 나보다 더 심한데 살고 나만 의원직 상실했다. 라는 이 말투의 증언의 행동들이 글쎄 올해 초에 올해 대한민국 흔들은 자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근데 성 회장이 작년에 국회의원 재선거로 후보를 추천했는데 바로 동생을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뒷얘기가 좀 있다면서요. 네, 작년에 730 재보선 때 과거 자신이 지역구를 가졌다가 의원직 상실됐던 서산 태안의 경우에 이 자신의 동생인 성일종 씨를 공천해 달라고 당에 강력히 요청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당에서는 곤란하다 해서 거절 당하면서 특히 이때 동생 공천과 함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20대 총선, 내년에 있을 20대 총선에서의 재기를 모색했는데 이거 역시도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그 당시에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친박 실세들, 예. 실세들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고 그것이 이번에 8명의 리스트의 공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생 공천 얘기까지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준비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이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직책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핵심만 짚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직책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목소리는 힘이 있는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나오는 사면 얘기 나오는 이유가 아까 네. 민정수석 얘기도 하셨지만 야당도 이 성완종 게이트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의혹과 눈초리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야당도 이 사실 오늘 저 문재인 대표의 나는 아까 저런 그 표현을 보면서 예. 약간 놀랐는데 놀랐습니다. 저게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친노 강경파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저런 발언을 했다면 뭐 그 평소 성향상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한 사람이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전원 말하자면 사퇴하라. 예. 이런 요구를 당 대표가 했다. 그래서 저게 문 대표가 한 얘기가 맞나 싶었습니다. 사실 야당으로서 말이죠. 예.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어떤 리스트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육하원칙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름이 그것도 망자가 마지막 가는 길에 어떤 써놓은 것이 예. 100% 진실이냐 이것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는 많은 사법적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바로 지금 저기 8명이라고 그러면 아까 이완구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뭐 줄줄이 주변 다 물러나라. 예, 현재 그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 내놓으라 이거죠. 예. 저런 표현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가 나중에 입증이 안 됐을 때 그 대표로서 당 제1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우선 그런 부분에서 그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방금 질문하신 바로 그 당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면 예. 어느 정권이든 성역 없이 그렇죠.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렇게 덧붙였으면 조금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그 부분은 없더라고요. 예,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야당 대표의 발언이면 이해가 되는데 성급했다라는 지적이신데 이도영 차장. 네. 성 회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저희 뭐 채널의 단독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상징후 그러니까 자살을 예감할 만한 행동들이 조금씩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자살하기 사흘 전에 예. 이 측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생했던 비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월급 좀 챙겨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경남 기업이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 월급 제대로 주기도 힘들었고 예.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당사자 역시 자신의 월급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말단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월급을 직접 챙겨주라고 언급했을 만큼 좀 마음이 평소와 좀 달랐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또 이 자살을 실행하기 하루 전에는 요즘 해가 몇 시에 뜨느냐 이런 평소와 다른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져서 좀 당황스럽긴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그 성 회장 같이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왔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펴왔던 분이 갑자기 이런 자살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는 이 측근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살 그리고 큰 파문이 일고 난 이후에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한마디 두마디 던졌던 것이 못내 가슴이 걸린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정리를 하면 비서들 월급 챙겨주라. 자살 3일과 이틀 전에는 본인 스스로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정관계에다가 구매운동 본인 스스로 구매를 한 거고 하루 전에 본인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요즘 해가 몇 시에 뜨나 라고 해서 바로 북한산에 올라간 이게 지금 정황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듯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성 회장이 가족들에게 따로 남긴 유서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아직 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2년 전 성 회장이 채널에 출연해 언급한 내용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능력껏 열심히 해서 네. 자기가 뭐 능력 있으면은 뭐 고임금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는 것이죠. 가족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네. 너희들한테는 국민주택 규모 네. 25.7평짜리 딱 하나만 사주겠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발표하지 않은 그 유언장에 네. 거기에도 그게 남아 실려 있습니다. 경찰에도 안 내놨습니다. 유언장에 아들아 미안하다. 내 집 한 채를 사주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완종 회장의 유언장 내용 중에 알려진 건 이처럼 아들에게 집 한 채 사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동생들에겐 장학금 사업을 이어가달라 이 둘뿐인데 그런데 유언장 외에 성완종 회장이 남긴 것 가운데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성완종이 그 서산 대한 주민들한테 진솔한 자기 해명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붙이려고 거기 준비해 놓고 그걸 붙이지 묻고 참 북한산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내용이 물론 그 제일 억울하다는 그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 기자회견 말고도 억울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를 잘 아는 서산 주민, 고향 주민들한테도 해명 편지를 보내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더 짚어보면 이게 지금 유족들은 사실 유서를 공개를 안 하는 입장, 기본적인 입장이란 말인데 제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를 이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사실이 다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유족들이 조심스러워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조금 전에 그 싱크 나왔던 박성호 장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덧붙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유족들 동생들도 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유언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거 사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까봐 좀 두려워하는 거로 추측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확실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논리적인 분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왜 성완종 회장의 자살했는지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그 메모 한 장,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나온 보도 이틀치 그 몇 가지 얘기들로 대한민국이 정말 이 성완종 리스트의 어떤 핵폭풍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유족들이 얘기를 뭘 하나 잘못하게 되면 괜히 그 불똥이 본인들한테로 튀지 않을까라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유족들은 계속 입을 다무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족들이 단숨에 조만간 바로 이 유서에 결정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공개할 가능성 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자, 이 성완종 히스토리, 성완종 인물에 대해서 최근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